안녕하세요. 테크스낵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 주제어를 집중과 분산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는 글로벌 디지털 광고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현재 글로벌 광고 시장이요 굉장히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방향성이 강화되면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 그룹 M이라는 그 유명 광고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2022년 작년에 글로벌 광고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광고 시장 관련 상위 탑 25개의 광고 회사들이 전체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개 회사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자기들이 생산해내고 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2017년에는 해당 수치가 49.4%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수치가 75%까지 증가한 거니까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위 탑 25개의 기업 리스트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25개 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테크 섹터에 속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탑 5, 탑 25가 아니라 탑 5 광고 회사는 구글이랑 메타를 포함해서 다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이 탑 5 기업들이 전체 글로벌 광고 시장의 매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탑 5도 이렇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탑 25개 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테크 섹터에 속하는 기업이 정도로 테크 기업으로의 글로벌 광고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그 글로벌 탑 5 광고 기업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11년에는 이 상위 5개 기업에 구글 하나를 제외하고 4개 모두가 미디어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5개 회사 전체 시장의 매출 비중도 20% 정도에 머물렀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5개 모든 기업이 테크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테크 기업으로의 글로벌 광고 시장에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화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분산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현상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 시장은 빠른 속도로 테크 기업으로 집중화되고 있죠. 상위 25개 기업, 그 중에 17개 기업이 테크 기업이고 상위 5개 기업은 모두 테크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은 결국 바꿔서 설명하면 글로벌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변화되고 어떤 돈의 움직임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그만큼 매출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는 광고 매출을 그만큼 디지털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글로벌 단위에서는 집중화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그와 동시에 분산화되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디지털 광고 시장은요 듀오폴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개 회사가 지배를 해왔어요. 당연히 구글과 메타가 그랬고요. 이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면 2014년 이후부터 구글과 메타의 합산 광고 매출은 항상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해 왔습니다. 이 단 2개 회사가 그 엄청난 규모의 그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을 그 과반 이상을 점유해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2 회사가 막강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긴 기간, 장기간 이어진 2 회사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두 회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라는 미국의 그 데이터 분석 회사에 따르면 앞으로 더 그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의 두 강자들이 조금씩 지배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동시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계속해서 디지털 광고를 강화하고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문을 계속 두드려 왔는데, 작년에 최초로 아마존이 그 디지털 광고 매출만 별도로 구분해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2022년 1년 동안 아마존이 310억 달러를 벌었어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만 310억 달러를 번 것이죠. 이 310억 달러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스냅챗, 트위터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디지털 광고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이머징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아마존도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기서의 디지털 광고 매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분기에만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2022년 2분기,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2%나 성장한 거예요, 이게.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 아마존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그 매출의 점유율이 12.7%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메타의 예상 점유율은 17.9%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붙었죠. 옛날에는 구글과 메타가 두 회사가 진짜 다 먹었던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인데, 이제 2위와 3위 메타와 아마존의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는 17.9% 대 12.7%까지 그 격차가 붙는다고 그 예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디지털 광고를 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애플은 아직은 그 디지털 광고 매출만 별도로 그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고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에 포함해서 디지털 광고도 그 실적을 같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카테고리의 실적 매출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8%나 증가했습니다. 2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애플이 디지털 광고 매출을 앞으로 구분해서 발표하게 되면 그 윤곽이 조금 더 확실히 보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애플이 디지털 광고를 강화하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보여줬던,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을 고려하면 애플도 이 디지털 광고 씬에서 무시 못할 그 플레이어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글과 메타 대비해서는 아직은 떨어지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마존과 애플도 디지털 광고 쪽에서 힘을 주고, 아마존은 이미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고 인정해야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듀오폴리, 즉 두 회사가 지배했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 아마존과 애플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지배력이 분산이 되고 있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분산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집중화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다른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 시장의 지배력이 분산화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앞으로는 그 분산화 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지배력의 분산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사실 아마존이나 애플은 굉장한 빅 플레이어들이죠. 디지털 광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디지털 광고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광고에 힘을 주면서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저들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점이에요. 아마존은 아마존 커머스에서 유저들의 데이터,
구매 데이터, 상품 조회 데이터, 장바구니에 담은 어떤 데이터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하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풀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월마트도 디지털 광고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월마트도 아마존과 같은 유통사죠. 리테일러. 그리고 온라인 영역에서는 아마존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월마트가 왕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 월마트도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광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마트가 디지털 광고로 27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근데 이 27억 달러는 사실 월마트 작년 전체 매출의 1% 정도 되는 아주 귀여운 숫자거든요. 그래도 2022년 대비해서 2년 만에 디지털 광고 매출이 40% 성장했다는 걸 고려하면 월마트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 광고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빠르게 결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거도 마찬가지예요. 크로거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로거도 아마존과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그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 그리고 상품 조회 데이터 등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로거도 KPM이라는 비즈니스 그 사업부를 통해서 디지털 영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리테일 영역에서의 플레이어들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밍에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광고에 뛰어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작년 11월에 광고 티어 론칭했죠. 그러면서 광고주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티어를 런칭을 했고요. 이들 모두 그 디지털 광고 영역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구글과 메타 이 두 회사는 검색과 소셜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참여했던 플레이어들이고 아마존은 리테일이라는 그 영역에서 참여한 플레이어라고 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스트리밍이라는 영역에서 새롭게 참여한 디지털 광고 사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 디지털 광고에 참여하는 인스타카트랑 우버도 지금 디지털 광고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디지털 광고를 잘 하려면 모두 아시다시피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잖아요. 특히 유저들의 어떤 행동 데이터, 사용 데이터 이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정확히 2021년 4월 기준으로 변했거든요. 그 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구글과 메타가 치고 나갔습니다. 다른 회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디지털 광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듀오폴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1년 4월 이후에 특히나 21년 4월 이후부터 그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이 정책 이후부터는 과거랑 비교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강자인 구글과 메타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이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떠오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입니다.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비스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를 예로 들자면 내가 넷플릭스를 로그인을 해서 내가 콘텐츠를 이리저리 조회하고 시청한 데이터 그 데이터가 넷플릭스 입장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존과 월마트는 구매 관련 데이터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구매 관련 데이터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될 거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시청 관련 데이터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될 거고요. 우버와 인스타카트는 위치 정보나 이동 정보, 쇼핑 정보 등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되니까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럴수록 유저들의 특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에서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런 서비스들이 또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과 메타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라는 그 능력을 2021년 4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이후에 이제는 모두가 어쩌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각각의 유니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월마트, 아마존, 우버, 인스타카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등의 사업자들이 그 디지털 광고 영역에 새롭게 뛰어들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더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 예로 들면 메리어트 호텔 있죠? 메리어트 호텔도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는 아주 그 특색 있는 데이터, 고객들의 방문 데이터, 그리고 휴가를 즐긴 데이터,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숙박 시설을 이용한 데이터 등등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디지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어트 호텔도 새로운 광고 플레이어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플레이어가 늘어날수록 광고 분산화의 현상은 더 탄력을 받겠죠. 네, 오늘은 글로벌 광고 시장이 테크 기업으로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런 집중화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더 많은 플레이어들의 참여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그 지배력이 분산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